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중앙으로 들어온 이강인이 결정적인 패스를 투입한다. 이건 이강인이 그만큼 좋은 기회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믿고 있다는 뜻이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게 5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강인의 활약상이 아주 대단한 경기였어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전술적으로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4-1-4-1로 소개됐는데요. 실제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자주 나왔었어요. 이 중에서 먼저 중앙 지역을 보면 이재성과 손흥민이 양쪽 중앙 미드필더 내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이 둘이 같은 라인에 있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재성이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손흥민은 조규성과 같은 라인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곤 했습니다. 손흥민이 조금 더 공격수답게 움직였다면 이재성은 좀 미드필더답게 움직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재성과 손흥민이 황인범보다 앞에 위치해서 서로 동일한 라인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역삼각형을 그리면서 4-1-4-1 형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장면에서는 이와 같이 이재성이 쭉 하고 내려가면서 손흥민이 아니라 황인범과 같은 라인에 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후방에서부터 풀어나올 옵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가담해서 여기 전개를 도왔다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최전방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왼쪽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성은 이렇게 위아래로 폭넓게 움직였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그렇다면 오른쪽은 어땠냐? 오른쪽 측면엔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이강인이 있죠. 가장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볼을 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측면은 중앙에 비해서 상대의 수비가 헐겁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장면을 들 수 있겠죠. 측면은 기본적으로 직접 득점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골대가 중앙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패스를 투입하는 것 자체도 완전히 측면에 붙어 있으면 방향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강인이 여기에서 볼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패스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오른발잡이라면 여기서 바로 크로스라도 올리겠지만 왼발을 더 잘 쓰는 이강인은 보다 중앙으로 들어와야 패스를 넣을 각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딱 봐도 중앙에는 아주 수비들이 빠글빠글 모여있죠.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했는데요. 이걸 위해서 두 명의 지원이 붙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풀백인 설영우하고 오른쪽 공미로 나온 손흥민이었어요. 먼저 설영우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했는데, 이강인한테 볼이 갔을 때 설영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측면과 중앙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측면으로 빠져서 이강인보다 앞에 측면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선을 표시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치 중앙을 훑고 지나가면서 측면으로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러면서 설영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이 동선에 있는 상대 수비가 쓸려나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이강인에게 붙을 수 있는 측면 수비수의 신경까지도 분산시킬 수가 있었죠. 그렇게 중앙을 잡던 수비가 순간적으로 쓸려나갔기 때문에 이강인한테는 직접 중앙으로 파고들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이게 바로 이강인을 측면에 기용하면서도 자신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중앙 위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번 대표팀 전술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설영우의 지원 하나만 믿고 가기엔 불안한 점도 남아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설영우는 측면 수비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강인이 그냥 측면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바로 손흥민의 움직임이었어요.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직접 득점이 가능한 중앙에 있지만,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설영우가 이러한 움직임을 취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그 역할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덕분에 이강인은 설영우의 지원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계속해서 중앙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죠. 경기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강인이 가장 측면에 있고 설영우는 그보단 약간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중간에 있는 설영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강인한테 볼을 보냈는데요. 상대 입장에서 이강인을 잡으러 올 수 있는 선수가 둘이나 있습니다. 특히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가장 거슬리는 것은 당연히 이 위치에 있는 이 왼쪽 윙어가 되겠죠. 근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을 잡으러 올 수 있는 선수 2명이 죄다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설영우가 이 위치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뒤로 쓸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슬리는 위치에 있던 왼쪽 윙어가 아예 최후방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강인이 직접 볼을 물고 중앙으로 들어갈 공간까지 생겼죠. 그래서 다음에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됐어요.
동시에 이제 이강인이 중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령우는 그대로 측면으로 빠지면서 폭을 넓히는 역할로 바뀌게 됐죠. 비록 여기에서 전진 패스가 나가진 못했지만 전술적인 의도 자체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장면이었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비슷하면서도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이강인이 측면에서 볼을 받는 것 자체는 같은데 서령우가 위치상 아까처럼 지원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대로라면 이강인이 측면에서 이 둘한테 바로 압박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중앙에 있던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 침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왼쪽 풀백은 자신의 뒤로 침투하는 손흥민 때문에 더욱 측면 수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손흥민한테 그냥 패스가 찔릴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각은 막아줄 수가 없었고 덕분에 이강인은 이렇게 직접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중앙에서 빠지게 되긴 했지만 덕분에 이강인이 중앙에서 좋은 패스를 통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됐죠.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났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지금도 이강인이 측면에서 볼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령우가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손흥민이 대신해서 측면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이번엔 싱가포르가 워낙 많은 선수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전히 이강인이 직접 중앙으로 파고들 공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령우와 이재성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측면으로 빠지는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선수 하나가 측면으로 끌려나갔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중앙의 공간이 뻥하고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서령우와 이재성이 냅다 여기로 침투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벌어진 중앙 공간을 노리겠다는 거죠. 다만 이강인이 여기에선 패스각이 나오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인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손흥민한테 넘겼는데요. 이 장면에서 지금 이강인의 마크맨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강인한테 아주 딱 붙어있는 중이죠. 하지만 손흥민한테 볼이 가니까 바로 이강인을 버리고 손흥민 쪽을 막으러 갔어요. 손흥민이 직접 돌파를 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협력 수비와 중앙으로 파고든 이재성을 향한 패스기를 막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위치로 간 건데요. 문제는 이러면서 뒤로 빠지는 이강인에 대한 수비가 헐거워지게 됐던 겁니다. 사실 이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었다면 이강인을 견제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강인이 상당히 뒤로 빠졌기 때문인지 압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싱가포르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실책이었죠. 이강인은 이 정도 위치라면 충분히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선수였거든요. 지금 보면 조규성이 손을 들고 어필을 하고 있고 이강인이 이걸 캐치하고서 굉장히 멋진 패스를 투입하면서 득점까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쪽의 컨셉은 상당히 명확했어요. 일단 이강인이 볼을 받기에 편한 측면에 있다가 볼을 받게 되면은 서령우와 손흥민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중앙으로 들어온 이강인이 결정적인 패스를 투입한다. 이건 이강인이 그만큼 좋은 기회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믿고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대표팀 전술의 핵심인 선수였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